내가 북한군에서 내 입을 하나 이거 달래지를 못하고 배를 하나 채우지를 못하니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이게 내 배를 하나 채우지 못하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소문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결론까지 도달한 거죠. 북한에서 제가 신문을 종종 보고 제가 한국에 와서도 신문은 꼭꼭 챙겨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봤던 신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우리 한국에 대한 걸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에 조금 그래도 신면매지? 그렇죠. 이제 전기 그것도 있고 광화문에서 진보적인 인민들이 진보적인 인물들? 네. 진보적인, 그러니까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 이게 아니고 진보적인 인민들이 와가지고 부패 무능한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거기 안 잡아가나? 거기 뭐 북한에서는 뭐 조금만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할 상상도 못 하는데 거기서는 진보적인 인민들이 모여가지고 롱성투쟁을 했대. 그런 표현을 해서 안 잡아가나 보네. 그걸 보니까 엄청났겠다. 대통령이 감옥 갔대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제일 따왕이고 저 한국에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제일 따왕 같은데 누가 감옥에 보냈다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진짜 잘생겼거든요. 북한 친구답지 않게. 부득이하게 이 친구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계기가 특이하게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철책을 넘어서 온 친구고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그 가족의 피해를 입힐까봐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9년 여름에 대한민국으로 왔고 지금은 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네. 또 이렇게 한국의 생활에 만끽하면서 이렇게 또 커피 쓴 물도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북한 있을 때 쓴물 마셔봤어요? 못 마셔봤죠? 이거 어떻게 마셔요? 아니 원래 사실 처음에 와가지고 카페에 갔는데 뭐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먹지 했는데 옆에서 한 분이 팁을 주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근데 카라멜이라고 써진 게 그걸 시키면 실수가 없대요. 그건 다 맛있대요. 그쵸. 네, 근데 카라멜 시켜보니까 다 달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치, 아메리카라니까. 아메리카노. 그러면 한번 시켜 먹어보자 하고 딱 시켜 먹어봤는데 이걸 왜 먹고 있어? 저래 욕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먹고 있어? 했는데 그것도 돈 주고?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걸 이제 거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쵸. 제가 이제 잘 먹습니다. 이젠 3년 됐으니까 이젠 자본주의화가 돼가지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복무를 몇 년 하다가 오신 거죠? 제가 군복무를 8년 차 할 때 왔습니다. 8년 차. 네. 국정원에서 잘 말 안 하는 건데 요게 또 이렇게 안혜경 TV에 또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다 얘기 터놓고 갑시다. 솔직해지게 되네요 사람이.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네. 강사님 구독자분들이 북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살았던 경험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8년 차에 군복무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기는 어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충동으로 온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향이 휴전선하고 거기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강원도 뭐 이쪽이어가지고 전단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단지를? 네, 전단지를 봤는데 전단지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북한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적들이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이런 쌉소리를 여기다 써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그렇지 않을까? 뭐 저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 싹이 텄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 누구나 다 가는 군대에 갔고 군대에 갔는데 딱 실상이 아주 아니더라고요. 내가 배운 거하고
앞에 진짜 내가 실제 생활하는 거하고는 너무도 차이가 크니까 거기서부터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야, 엄청나게 빨리 깨어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이잖아. 뭐 남아이신 미평구 후세수칭 대장부라 뭐 이러는데 아니 이건 세상에 내가 북한군에서 내 입을 하나 이거 달래지를 못하고 배를 하나 채우지를 못하니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이게 내 배를 하나 채우지 못하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네, 거기서부터 의문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결론까지 도달한 거죠.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그 결정을 하기에는 정말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고민 많이 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남들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본 적도 있고. 왜? 네. 이 사이가 한탄스러워서. 그냥 제 처지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 보기에도.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부대는 몽땅 부탁자들이었어요. 부탁자면 다 간부집 자식이라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어쨌든 노동당 바스락지 간부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집에도 그냥 좀 휴가도 종종 갔다 오고 하는데 저만 그냥 뗄랑 노동자 농민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진급이라던가 군복무 1년 하면 한 줄 달고 요런 거 요런 데서부터도 상당히 거기서 내가 불공정을 받고 있구나 불공정한 위치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일선 부대에 그냥 총만 쥐고 그냥 딱 지키고 있는 맨날 훈련만 하고 하는 데 가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운 좋게 어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은 부대 갔더니 또 이젠 거기서 계급 사회가 시작됐네. 네, 완전히 계급 사회. 네.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 사회에 대한 괴리감을 느꼈고. 네, 그렇죠. 아버지가 간부한다고 해서 아들놈들도 다 아주 집에 갔다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맞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사회주의까지 나왔습니까? 사회주의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는 사회라고 했는데 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맞죠. 이게 제가 배웠던 게 공평하게 사는 게 사회주의인데 안 공평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떤 장교네 집에 갔는데 그 장교는 집이 엄청 잘 살아요. 근데 물자를 다루는 장교예요. 그러니까 집이 다른 사회 사람들 장사꾼들 못지않게 진짜 잘 살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진짜 총잡고 훈련만 하는 장교 집에 가면 그 집은 산거지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고시식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사느라 그거 아주 아첨 잘하고 뇌물 갖다 고이고 그리고 나름 토대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잘 사는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냐 차라리 자기들이 자본주의라고 했다면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현타가 온 거죠. 그러면 그렇게 결심해가지고 네.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제일 먼저 들었던 부모님 생각은 안 났어요? 부모님 생각나죠. 예. 원래 제가 올 수 있으면 더 빨리 왔어요, 한국에. 정말? 네. 제가 군복무를 8년 이 정도 하고 왔는데, 원래 한 5년 했을 때 그냥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나 하나로 인해서 앞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망설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저는 원래 13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쵸. 13년을 채우고 군복무를 저기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군적에서 없어지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네. 사회에 나가서 어디 돈 벌러 갔다가 쑥 없어지면 누가 찾고 하는 사람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군대에서 없어지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 군대는 전역하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원래 10년 군복무였는데 1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가지고
앞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13년 내가 지금도 지옥 같은 데서 억지로 살고 있는데 13년 아직 못 어느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친구들은 저쪽에서 총 잡고 있잖아. 그렇죠. 총 잡고. 네. 대단하다. 아침에랑 또 저녁에 침대에서 딱 누워서 하루를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좀 바삐 돌아다니고 뭐 일상이 좀 지치고 하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또 반대로는 또 그런 생각을 또 전환해 보죠. 내 또래 동기들 걔네는 이제 총 메고 나가서 보초 쏘고 배고파서 진짜 읽겠지? 나는 근데 따뜻한 침대에서 잠이라도 자지? 뭐 전생에 내가 뭘 했나? 이렇게 할 만큼 저희 동기들은 상당히 고생하고 있죠. 이건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힘든 것도 아니고. 그 북한의 내 동기들을 보게 되면 이만한 어려움은 충분히 견딜 만한 어려움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위안을 삼으면서 네. 이 사회를 적응하고 있구나. 이게 처음에 와가지고는 또 친구들이 많지 않고 또 코로나 시즌이고 해서 엄청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치,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가 뭐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오게 되면 어느 러정에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또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말할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바로 오게 되면 거기다 또 코로나 터졌지. 누굴 만날 사람도 없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예. 그렇죠. 자유가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나다니지도 못하고 또 누굴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뭐 거리에 나가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동기들은 지금 이렇게 있지. 그거 비하면 나는 진짜 완전히 천국에 있는 거지. 그치. 이러면서 스스로 미안해. 달래면서 위안을 해서 지금 쭉 이제는 그런 마음이 지금은 뭐 나름 정착 뭐 그런 걸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출발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일단 철책 넘을 때 어땠어요? 무섭진 않았어요? 이제 가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가다 막 DMZ 쪽에 뭐 지뢰도 매설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다 알았어? 뭐 군대에서 복무하면 상식 있는 일이라면 DMZ 지뢰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쵸. 네,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그쵸. 네, 저도 어디 있는지는 몰랐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면 지뢰가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물 흐르는 골짜기에는 지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지뢰밭은 지뢰는 다행히 안 밟고 살았구나. 이제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기는 살았는데 다음이 문제로다. 네. 이거 그 총을 이제 딱 들이대고 이제 나를 이제 군인들이 손이랑 딱 묶어요. 그래서 뭐 좀 무섭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뭐 남자가 또 이렇게 무섭다고 이러진 못하잖아요. 넌 내 발로 왔는데 왜 묶냐고 뭐 이러면서 아주 제법 뭐 이렇게 무섭지 않은 티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또 뭐 손이 그냥 부러지도록 묶지도 않더라고요. 또 인간적으로 묶더라고요. 다 이제 그래서 묶어가지고 안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또 금방 풀어주더라고요. 네, 풀어줘서 이렇게 몸에 뭐 무기라던가 이런 게 없으니까 풀어주고 생수 한 병 내가 생수 딱 마시면서 이거 생수 남조선 물이네 이러면서 마셨죠. 마시니까 맛있었어요? 물은 역시 물이죠.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수 먹기도 귀했잖아요. 그렇죠. 생수 돈으로 사 먹을 수가 없죠. 흐르는 물을 떠다 먹었잖아. 네. 갱변물은. 이게 생수 페트병에 있는 걸 먹기가 이거 돈 좀 써야 되네 하면서 그 돈이 아깝죠. 그렇지. 어차피 물 그냥 아무거나 네, 먹으면 그렇죠. 되지. 물까지 돈 주고 사 먹어 막 이러잖아. 간부들이나 돈 주고 사 먹는 정도지. 그걸 처음에 딱 마주했잖아요. 네. 첫 인상이 뭐였어요? 제 기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 덩치가 크고. 국군에 대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우긴 했죠. 근데 북한은 집 입맛에 맞는 걸 가르치니까 야 너네보다 국군이 엄청 크고 이런 말은 좀 안 하죠. 총을 더 가져다 대는데 밑에 이제 머리 발바닥부터 이제 쭉 훑어보는데 전투화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투화가? 네, 전투화 끈을 딱 졸라매고 그리고 위장모랑 딱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특수부대 이걸 딱 접한 거예요. 너무 멋있다. 이게 겁이 탁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겁을 안 나는 척도 하면서 웃지 마세요. 네, 그랬죠. 나는 생각한데 딱 들어가면 내 길을 꺾어놓고 아야 좀 북한같이 생각을 했죠. 네. 절반 숨을 죽여놓고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물을 탁 내다 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신사처럼 나오지?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벌어질 거다. 그거는 내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마음속에 계속 대비하고 있었죠. 이게 오는 사람들은 바로 국정원을 가진 않아요. 네, 맞아. 또 그 군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데. 군부대 조사기관에서. 네. 근데 제가 뭐 새벽에 오다 보니까 차로 그때 서울로 이제 저를 압송하는 거죠. 압송. 쫙 이제 양쪽에 군인들 딱 타고 딱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운전병이 이제 그때 내비가 뭔지 몰랐죠. 그치. 네. 그 옆에 탄 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어디 가자. 하니까 딱딱딱딱 뭐 이게 누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뭐라 물어도 안 보여. 길도 안 물어봐. 근데 자꾸 누가 옆에서 뭐라 말해. 속도를 낮춰라 하느니 저기 우회전을 조금 이따 하라느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누구지 이거? 누가 이렇게 자꾸 잘 알려주지? 근데 또 차 타고 가면서 창밖을 이제 내다보는데 길에 거기 고속도로 포장도로고 이제 쫙 타고 가면서 가로등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 네. 가로등이 끊기지 않아서 이거 도시가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중부전선으로 왔으니까 뭐 중부전선에서부터 저기 뭐 철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저기 서울까지. 근데 가로등이 안 끊겨. 그리고 또 가면서 아파트가 쭉 생기다가 아파트가 없어질만 하면 또 아파트가 있어. 없어질만 하면 또 있어. 시내가 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밤이고 다 불빛만 보이면서 가니까 이게 진짜 이거 대한민국 그땐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불빛 보면서. 네, 불빛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쭉 가서 한강을 이제 쫙 이제 경유해서 딱 들어가요. 서울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 같이 가던 분이 저게 서울이에요. 딱 그런 거예요. 서울에 한강이래요. 한강. 그 이름만 듣던 한강 내가 왔단 말인가. 이러면서 한강의 불빛이 그냥 쫙 켜져 있는데 너무 멋지다. 이거 빨리 좀 낮이 돼가지고 날 밝으면 좀 보고 싶다. 대한민국의 날 밝은 서울을 보고 싶다. 그랬었죠. 근데 어땠어요? 중국으로 오셨죠? 네, 중국으로 왔으니까 이게 저게 뭐 살짝 그 내추럴한 감성? 이게 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맨날 산만 보고 살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말 자체로 그 북한은 조선이잖아요. 조선시대에서 시간 여행을 한 거야. 시간을 아주 바꿔가지고 이렇게 미래 여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 타임머신 타고. 현대사에 제가 딱 떨어진 거죠. 떨어져가지고 서울을 이제 쫙 돌아보는데 아침에 다음날 서울에 이제 시내에 나갔는데 서울에 간판들 있잖아요. 간판들이 뭐 무슨 병원 이런 거는 알만해요. 병원이니까 스타벅스 그다음에 그 뭐죠? 던킨 도넛. 지금 뭘 하는데 이거 근데 그땐 그거 읽지도 못해. 영어로 뭐라 써놨는데 저건 뭐 있나 저건 몰라 이러면서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옆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에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간판을 매개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간판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한 70%는 이해 못했었어요. 30%만 저기 무슨 이발소 이러면 머리 자르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지 다른 거는 70% 이상은 이해 못했어. 그러면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우리가 꼭 뉴스 북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 오는 사람들 보면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봤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온 사람이 기껏 많아야 한 100명쯤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10,000명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명쯤 갔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철책 넘어서 가면 나를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들 선전수단으로 써먹고 기자회견 시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 이제 제가 철책에 딱 왔을 때 제가 선글라스를 가져왔어요. 북한에서. 선글라스를 가져와가지고 군인들이 총구를 딱 이제 밝은 빛에서 이제 총구를 딱 내대는데
저는 선글라스를 썼어요. 이제. 어. 네. 군인들이 지금 총을 내대고 저 새끼 좀 뭐라는 거야? 근데 선글라스를 써. 꺼내서 선글라스 다 껴. 선글라스를.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민망한 일이죠. 그치. 네. 어쨌든 선글라스를 딱 썼는데 군인들이 벗으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 사무실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를 묶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벗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벗기지 않아요. 저기 선글라스 벗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제 먼저 내가 말할 게 있다. 일체 사진 일절도 찍지 마라. 그러니까 사진 안 찍으면 찍을 의향이 없대.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끼고 계속 있을 뻔했구만. 네. 버티고.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제 서울에랑 와서도 먼저 말하는 게 내 사진 일체 찍지 마라. 네,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 제일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절대 뭐든 못 한다는 거. 그러게요. 북한 같았으면 니까지 끼 어디. 이 새끼 너 정신 나갔니? 또 그냥 딱이 하나 날아오고 그냥 할 판이죠. 대한민국에서 첫 밥은 제가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오. 네,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굶고 와가지고 네. 며칠 굶었지? 한 이틀은 제가 굶었던 것 같아요. 네, 이틀은 굶고 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죠. 그냥 뭐 아마 그 설거지 하시는 분이 그냥 거실 안에 될 정도로 깨끗이 딱 먹어치우고 딱 있는데 밖에 나가져요. 밖에 나가서 서울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소갈비탕? 그걸 딱 이제 먹는데요, 오후에. 그러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소갈비탕을 이제 가위로 뚝뚝뚝 잘라 먹더라고요. 근데 가위 쓰는 게 너무 생소했어요. 그치. 네, 가위가 천만 자르는 줄 알았더니 이거 음식도 자르고 있더라고요. 김치 자르고 고기 자르고 이래가지고 이거 음식 문화가 특이하다 하면서 소고기를 입에다 탁 넣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고기가 아니었어요. 네. 전 소고기 하면 이게 질기고 하루 종일 삶아도 이건 질긴 고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만문한 거예요. 무한갈비탕 맛있네. 이러면서 그걸 처음으로 먹었죠. 제일 인상 깊었겠다. 한국의 소는 달라도 다르구만. 네네. 소도 맛있네. 네.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는 맛이 또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받으면서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 살짝 두려웠죠. 조사할 때. 날 때리지 않겠냐. 살짝 두려운 게 뭐예요? 많이 두려웠죠. 진짜? 네, 그거 고문 받을 거라는 걸 다 이제 각오는 하고 왔거든요. 내가 가면 그냥 이 손톱 발톱은 뽑히는 건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그냥 반 죽으면 될 거다. 이런 각오는 내가 하고 넘어왔거든요. 넘어올 때 자체가. 근데 너무 이렇게 생수 꺼내주고 선글라스 그냥 벗으라고 그냥 권해서 내가 벗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사적으로 간다. 요거 이제 점점점 이제 압축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이거 고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조사하는 쪽 기간에 고문을 안 받았어요. 그 조사를 마지막 다 거치고 거짓말 탐지기라는 곳에 앉혀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가 엄청 이게 딱 저거 안마의자 같아요. 안마의자 큰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머리에도 여러 개 부착을 하고 손, 가슴 뭐 여러 개 부착을 해요. 그 시설이 방음 시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앉으래요. 이제야말로 시간이 왔구나. 그 전기 고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의자가 그냥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머리에도 막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도도도도 하고 이제 전기를 이제 넣나 뭐 그런데 그 앞에 앉은 분이 자꾸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이게 심장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하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면 거짓말 하는 걸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래요. 뭐 몇 마디 물어보니까 다 답을 이제 했죠. 답을 했는데 끝났대요. 그래서 그걸로 최종적으로 이제 딱 패스를 했죠. 네, 패스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너는 간첩이 아닌가 보다 했겠죠.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하나원 나와가지고 한국 이게 사회를 둘러보는 과정 있잖아요. 어디 갔댔어요? 첫 번에 갔던 거는 기아 자동차 공장 썼어요. 기아? 네, 기아 자동차 공장. 야, 그냥 눈이 뒤집어지더만요.
거기 시설을 쫙 돌아보는데 그치, 또 남자니까 또 자동차에 엄청 관심 있잖아. 그렇죠. 저기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탄다는 게 그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를 막 찍어내는 그 공장이니까 자동차 찍어내지, 그치.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좀 뭐 시다발이 좀 하면 나도 자동차 하나 부스럭지 하나 건져가나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이게 다 북한 생각이야. 북한은 가서 뭘 하게 되면 뭘 주지 않나 이런 거. 물이라도 떠다 주면 이 옥수수라도 한 키로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아주. 제가 벌어서 살 생각 안 하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 게 자동차 시설을 쭉 돌아보고 마지막에 나와서 그 설명하는 분이 그 컨베이어 하나당 45초인가 자동차 한 대씩 나온대요. 근데 그 라인이 한 4개인가 있었거든요. 4개인가 있으니까 45초 그러니까 7, 8초 이 정도에 한 대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7초 내가 좀 일 좀 하고 저 하면 자동차 한 대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 자동차가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 북한에서 장난감을 만들어내듯이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툭툭 찍어내니까. 네. 생산 라인을 쭉 돌아봤어요. 근데 차체에 있고 도색 딱 해내면 엔진 붙이고 뭐 하고 이제 컨베이어 따라 쫙 나가면서 자기 맡은 임무만 딱딱 붙이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는데 와 그냥 입이 딱 벌어지죠. 로봇이 그냥 용접을 팍팍 용접을 하고. 진짜 이게 진짜 첨단 시대. 그러니까 시간 여행 미래로 온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러면 해군에 왔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았어요 그때? 뭐 한국이 잘 산다. 그거 어떻게 알았지? 잘 산다는 이제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죠. 네. 이게 개성공단이 있었잖아요.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쫙 이제 생산해가지고 뭐 북한으로 이제 얼마 들어오는데. 그쵸. 사람들이 선호도가 엄청 좋아요. 그게 상품 선호도가. 북한은 대부분 중국 상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치. 근데 북한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상품은 이 쓰레기 같은 걸 이거 쓰는데 할 수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중국 상품하고 우리 개성공단 상품하고 딱 대비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드는 이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말하는 게 지금 뭐 건너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남조선 애들은 옷을 만들다가 옷에 코 하나 띄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포장을 안 한대요. 폐기시킨대요. 그거 좀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와도 북한에서는 그게 엄청 좋은 거니까. 그래. 그게 돈이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옷 만들다가 그 실코 하나 띄운 게 그게 뭘 대수라고. 그냥 싸게 팔면 되지. 그런 걸 하나 봤을 때 저기 남조선이라는 것은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완벽성을 추구하느나 이런 것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에서 제가 신문을 종종 보고 제가 한국에 와서도 신문은 꼭꼭 챙겨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봤던 신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디 서울에 어느 동네가 정전이 돼가지고 3일 동안인가 정전이 돼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딱 보면서 우리는 1년에 3일을 전기가 와도 찍소리 안 하고 사는데 그쵸. 3일 전기 안 오는데 뭐 이렇게 그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 동네가 3일 안 왔다고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면 다른 데는 365일 온다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참 저기는 전기도 다 잘 오나 보네. 전기가 있다는 건 이미 문명하다는 거잖아요. 문명화 시대라는 거죠. 전기가 그 북한에서 명절날 전기 딱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은 TV 그 구닥다리 같은 거 북한 TV 채널이라도 보는 재미에 전기 좀 와라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니까 이게 주말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좀 우리 한국에 대한 걸 이렇게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에 조금 그래도 신면매지? 그렇죠. 이제 전기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소식들 실려요. 광화문에서 진보적인 인민들? 진보적인, 그러니까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 이게 아니고 진보적인 인민들이 와가지고 부패 무능한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안 잡아가나? 거기 뭐 북한에서는 뭐 조금만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할 상상도 못 하는데
거기서는 진보적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롱성투쟁을 했대. 그게 그런 표현을 해도 안 잡아가나 보네. 그걸 보니까 엄청났겠다. 대통령이 감옥 갔대요. 아 진짜? 네. 이제 신문에 아 그런 것도 거기다 신문에 실어? 박근혜 그 대통령이 감옥 갔다고 딱 이게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제일 따왕이고 저 한국에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제일 따왕 같은데 누가 감옥에 보냈다는 거야. 저 사람을. 누가 보낸 거야? 누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참 이상한 사회다.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서는 제가 한국에 와서야 이해를 했지. 북한에 있을 때는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그냥 신기했어요. 그냥 감옥 보냈다는 게. 근데 가네가 그런 것까지도 이게 뉴스에 올리는구나. 근데 북한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욕했어요. 아마 2015년쯤에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뭐 두루두루 남북 관계가 딱 긴장 국면으로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는 저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니까 감옥에 보냈다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생활 딱 시작했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니 근데 뭐 다 인상 깊으니까 어디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뭐 무작정 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잘못하면 욕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지금에 와서 제가 이 사회를 다소나마 이해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고 우리는 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선거 해봤어요? 해봤죠. 어땠어요? 북한 선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그냥 표를 그냥 넣고 오는 거죠. 넣고. 자기가 누굴 찍고 이럴 권리가 없죠. 우리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경쟁자가 있어서 A 아니면 B를 찍을 거야. 이렇게 가서 찍잖아요. 근데 북한은 딱 한 명을 그냥 투표할 거야, 안 할 거야. 요거만 따지는데 안 했다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를 하죠.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딱 대통령 선거 한다고 했을 때 감정이 좀 계속 남달랐겠다. 대통령 선거 말고 그 전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있는데 후보가 그냥 쭉 있더라고요. 그 누굴 찍어야 될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있으라 그러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게 이름 더 검색을 해보고 투표를 좀 신중하게 했죠. 나와서 검색하고 이 사람이 이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치.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민주주의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대충 투표를 하면 또 김정은 같은 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 누군지 한번 좀 봤죠.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 음식 먹을 때 음식은 입에 잘 맞았어요, 그래도? 뭐 맨날 강내밥 먹다가 이게 쌀밥을 먹는데 이 음식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먹는 거죠. 그냥 맛있어가지고. 다 맛있어? 다 맛있죠. 아니 옥수수밥에다가 소금국에다가 이걸 먹어봐요. 그게 그러다가 여기 쌀밥을 먹는데 쌀밥은 입에다 넣으면 쫙 녹아서 싹 내려가는데 어디 입에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역시. 근데 이게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 오래 있다가 온 사람들은 처음에 한국 음식 잘 안 맞아서 힘들었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긴 뭐 군생활 하다 왔으니까 북한군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혁명적 군인 정신 이게 딱 머리에 딱 있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유토피아죠. 이게 북한에서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있잖아요. 그 거리가 아파트 단지가 너무 멋지고 그 북한에서 거리와 마을을 깨끗하게 꾸리자고 맨날 방송을 불어대는데 어디 깨끗해요? 안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동네 시골에 가도 그냥 포장도로가 쫙 되어 있고 너무 멋진 거야.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딱 일했던 데가 고기 가게예요. 고기 가게. 오, 고기죠? 네, 소 잡는 가게에서 일했어요. 이제 마장동이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보다가 저 사장님께서 저 자식이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자식이네 하고 또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고깃점에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 한 새벽 4시에 집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한 1시간 가요, 자전거 타고. 아침에 그냥 속도로 가면 5시쯤 돼요. 5시에 거기 일을 시작하거든요. 일을 시작해서 오후 2시쯤엔 딱 끝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먹어요, 거기서. 냈다 그냥 고기만 먹죠, 그냥. 고깃점에서 일하니까.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냈다 먹고, 그 직원 할인으로 고기를 사다가 냉장고에다 그냥 꽉 채워놓고, 고기, 이때다 고기만 먹는 거죠. 우리 김일성 수령께서 이 밥에 고기만 먹이겠다고 했는데, 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그 한이 맺혔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김일성 수령이 풀지 못한 그 소원을 풀었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대한민국 마장동 사장님이 네, 풀어주셨네요. 마장동 사장님이 점심마다, 아침, 점심 고기 주고, 네, 거기서, 우리 사장님 만세예요, 진짜. 아니,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자전거도 사실 돈 있는 사람만 타거든? 돈 좀 있어야 타죠. 돈 돈 없으면 있는 못 사람만, 돈 좀 있는 사람만 타는데 대한민국에서 오자마자 어떻게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 자전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게 딱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전거를 한 이틀 정도 일하면 자전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틀 일해서 자전거. 네, 이틀 일하면, 1,000만 원짜리도 있긴 하겠지만, 이틀 정도 일하면 자전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딱 이 친구들이랑 이제, 그 친구들은 한국에 먼저 온 친구들이에요. 보자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친구들이 빵 터져가지고 웃는 거예요. 왜? 어디서 자전거를 그따고 사냐고 있잖아요. 그건 아줌마들이 그건 마트 갈 때 타는 자전거인데 너는 남자애가 그걸 어떻게 타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좋기만 하고만 뭐 자전거 한 20만 원 미만이니까요.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면 뭐 20만 원 뭐 벌잖아요, 이틀이면. 20만 원 충분히 벌죠. 건설장이나 가서 일해도 20만 원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1년 동안 일해야 자전거를 사는가 마는가 하는데 자전거 1년 동안 벌어서 어떻게 살아? 못 사지, 일반 노동자가.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내가 하루, 이틀 정도만 일해도 자전거를 살 수 있다? 참 놀라웠잖아요. 그러다가 나랑 만날 때가 처음에 오토바 탈 때 만났거든? 네. 오토바 타고 다니면서 그 강원도 그 겨울에 강의하러 다녔어. 네, 맞아요. 네. 와, 난 그때 야, 자 군방 언에 맞다야. 어떻게 이 겨울에 강원도에 오토바 타고 강의하러 다니는지. 그러니까 자전거 끝난 다음에 오토바로 넘어갔구나. 그렇죠. 이게 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다 계단이 있는 거죠. 처음엔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출근을 쫙 하다가 이게 이 자본주의는 시간이 돈인데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타야 되겠다 하고 오토바이를 중고를 샀어요. 중고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도 그 친구놈들이 문제예요. 친구놈들이. 친구 만나지 마. 친구놈들이 딱 보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젊은 애가 그 오토바이로 그런 걸 타냐. 이거 할아버지들이 동네 배달 오토바이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자존심이 좀 살짝 상한다 뭐 그런 정도였죠. 근데 자꾸 보니까 나는 편한데 그래서 조금 더 일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새 거를 샀어요. 오토바이. 새 오토바이를? 딱 오토바이 타고 그다음에 쫙 다니는데 이때야말로 이게 막 날아다니는 기분. 네. 내 친구는 아직도 청 잡고 배고파서 네. 온 땅에 배를 대고 있는데. 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좀 배도 채워지고 자전거 타다가 또 오토바이 타고 네. 나날이 좀 발전을 한다? 뭐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3년 만에 또 차를 타고 다녀요. 또 상상해봤습니까? 차는 일해야 되니까 차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또 원래 저는 한 몇 년 동안은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차는 사지 말자 했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차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일단 아까 그랬잖아. 시간이 돈이라고. 시간을 아끼려면 또 강사들은 또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차는 아닌데 중고를 샀는데 그냥 빡빡 청소도 하고 뭐 좀 손 좀 대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에 저런 차 없어.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자기 만족하는 거죠. 다 운전하고 아침에 딱 나오면 우리 사단장도 뭐 이만한 차 그냥 사단장이 이 정도 타는데 사단장이 내가 갑자기 쫄병이었다 사단장으로 승급한 거네. 내가 벼락 출세를 한 거죠. 그렇죠. 나는 북한의 차 이렇게 와이퍼 있는 차 못 봤고 히터 오는 차 못 봤어요. 네.
맞아요. 북한의 대부분 연대장들 뭐 이런 사람들 타고 다니면 여름에 손수건으로 계속 머리 땀을 닦으면서 다니는데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찜질방이 따로 없거든요. 에어컨이 없어서.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앞에다 무릎담요 하나 없으면 차를 못 타요. 네. 북한은.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3년 차에 이렇게 내 차를 가진다는 건 참. 대한민국이 그럴 만한 조건이 만들어진 곳이니까 제가 뭐 새벽에 일어나서 뛰어다녀도 그만한 빛을 보는 거지. 북한에서 저 군대에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군대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가 밭김 메고 저기 아파트 건설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뭐 땡전 한 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와서 지금 사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꿈을 안고 왔어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저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거야 요 정도까지는 못했어요. 나는 자유가 있는 곳에 적어도 자기 할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저 땅에 가서 살면서 좀 외국도 좀 나가보고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뭐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할 일도 많고 앞으로 좀 꿈을 더 크게 가져서 그걸 실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봤습니까? 네, 외국에 나가봤죠. 아, 정말? 네, 저게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쪽을 네. 한번. 아니요, 2번 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와, 3년 차에 벌써 해외 2번 나갔다 왔다고? 여권을 가지고? 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 봉사를 이제 2번째 나갔을 때는 봉사? 네, 캄보디아 이제 갔는데 캄보디아 가서 소수민족의 마을에 가서 교육 봉사를 해요. 교육 봉사하면서 음악, 예체능 같은 거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거기 친구들이 한국의 그 오징어 게임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류 파워가 대단하구나. 이 오징어 게임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캄보디아가 상당히 북한하고 비슷해요, 상황이. 그 공산주의 체제에다가 경찰도 군복 입고 이런 거랑 좀 살짝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쌀밥 먹고 좀 북한보다 잘 사는데 뭔가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적어도 이 사람들처럼 쌀밥은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거길 며칠 동안 봉사하고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공항에 비행기 내려서 이제 딱 게이트 나오는데 애국가가 이거 마음속으로 막 흘러나와요. 진짜.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 이 된 것이 얼마나 이게 다행스럽고 이게 고마운 일인가. 내가 북한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없어서 중국으로 갔다면 대한민국 그러면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언어가 통하고 한민족이고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행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유가 되게 되면 꼭 한번 해외 나갔다 오라고. 해외 갔다 오게 되면 자연히 내 나라가 감사한 걸 느끼고 온다는 거지. 그때 이제 제가 그 외국 나갔다 올 때 같이 갔던 형이 그 형은 한국 이제 태어나서 쭉 자란 형이거든요. 근데 그 형도 그러더라고요. 밖에 한번 나갔다 와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정도니까 저는 얼마나 더 느끼겠어요. 그치. 그거를. 북한에서 그 험악한 삶을 살다가 대한민국을 천국을 맛봤고 천국에서 다시 다른 나라 갔다 오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걸 그때 느끼는 거지. 네, 그렇죠. 이제는 이게 한국에 와서 이런 아메리카노, 쓰커피도 아주 잘 마시고. 그치. 그러니까 이젠 자본주의에 완전히 익숙한 거지. 자본주의 물에 완전 들었다고 봐야 되나? 그런가요? 북한에서는 군인들 하게 되면 거의 똑질하는 군인들만 보잖아요. 네, 도적대. 네, 그런 군인들 보다가 대한민국 TV에 나오는 아니면 길거리에 휴가 나온 군인들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군복을 입고 국가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죠. 참 행동도 바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길거리랑 다니고 하면은 딱 정돈된 예, 자세로 행동도 딱 각인하게 하고 다니는 모습들 날마다 그 어떤 음식이 올지 기대되고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를 군심했다면 대한민국의 다음 끼는 기대가 되는. 네, 오늘도 지금 계획이 없이 그냥 지나가다 딱 간판 보이면 아, 저 마라탕 먹어야 되겠다. 지나가다 오늘 된장찌개 먹어야 되겠다. 딱 지나가다 필이 오는데 딱 가는 거죠.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아, 오늘 이 집은 어떤 맛일까? 이러면서 들어가서 딱 먹고.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딱 지었을 때 북한하고 휴대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아, 엄청 다르죠. 가격이 싼 게 200달러부터 시작을 해요. 200달러에서 한 뭐 거진 1000달러까지 가거든요. 200달러면 휴대폰 쓰는데 그러니까 접이식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옛날 폴더폰. 네, 그러니까 번호 받기가 힘들어요. 번호. 아, 전화기는 사는데 번호를 또 따로 네. 받아야 돼요? 번호 값은 거진 다 동일하고 그리고 이 기계 값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계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뭐 기계는 대충 아무거 써도 이 번호하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원래 북한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전화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또 돈 좀 있어가지고 뭐 한 500~600달러짜리 쓰면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 네. 북한에서는 그걸 지능형 손전화기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영화를 뭐 USB나 SD 카드 이런 데 담아가지고 보는 거죠. 이제 하나 나왔는데 휴대폰을 개통하러 가야 된대요. 가가지고 갔는데 이름 몇 자 쓰니까 휴대폰을 주는 거예요. 휴대폰을 내가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 휴대폰을 주더라고요. 주면서 뭐 달달이 한 몇만 원씩 내래요. 그래가지고 아, 참 신기하다. 좋다 이거. 휴대폰이 공짜 생긴 느낌이었어요. 밤새 가서 휴대폰 인터넷 연결해보고 뭐 그냥 며칠 동안 그냥 휴대폰만 가지고 기능을 이제 자꾸 테스트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나. 북한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카톡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SNS 뭐 이런 모든 소셜미디어 이게 다 신기하죠. 이거 처음 접해보는 거고. 한국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지역에 처음 왔는데 뭐 돌아가면 다 알아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아, 인터넷으로 다 한대요. 근데 인터넷도 그게 검색을 잘 할 줄 알아야 딱딱 그 정보를 찾아내지 저같이 봉봉이는 못 찾아내거든요. 그 친구가 다 이제 알려주고 그럼 아, 참 신기하다. 너는 진짜 너무 스마트하다. 북한의 20대랑 대한민국의 20대의 차이. 한 몇십 년 떨어진 네. 시대의 사람. 네, 맞아요. 이게 요즘에 제가 와서 느끼는 건데 저도 이제 한국의 뭐 문화에 많이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 친구들한테 모르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을 추억해보면 나는 엄청 압축된 세상을 살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5, 60대 된 그런 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거를 저는 북한에서 경험했어요. 1970년대 대한민국과 북한이 오늘이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전 지게도 져봤거든요. 지게 지고 산에 나무하러도 다니고 완전히 조선시대잖아요. 그걸 다 해봤어요. 그걸 다 해보고 여기 왔는데 와 첨단 시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지금 20대인데 세월을 압축해가지고 대한민국에 20대 지게 적은 사람 나와 하면 누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청 이제 압축해서 살은 거죠.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사실 많이 발견해서 역사관 같은 거. 북한에 있을 때 그거 알았어요? 연평도 포격이 있은 거? 네. 저는 대부분 다 북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6.25 전쟁도 이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단지에 그게 내용이 있었어요. 전단지 그렇다고 집이 전단지를 가까이 있으니까. 전단지를 100% 믿을진 않지만 거기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를. 아니 세상 먼저 주먹으로 때린 사람이 지가 넘어져가지고 서울을 뺏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령님이 위대해가지고 반격해가지고 서울을 3일에 했대. 얼마나 위대하면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기를 못 먹이겠어요. 그렇게 위대하면 그걸 좀 먹여보지. 그를 대가리가 돌대가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승절 저 미제 침략자들 이럴 때마다 그냥 아이고 지랄 똥 싸고 있네 그냥 이 속으로 그냥 그러죠. 네.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연평도 포격은 뉴스에 나왔었어요? 나왔죠. 다 나와가지고 연평도 포격전 적들이 우리 수역에다가 포탄을 쏴가지고 반공화국 전쟁 책동에 매달리면서 우리 수역에다 포를 쏴가지고 쏘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 자꾸 쏴댔다. 그래서 우리가 본때를 보여줬다 이러거든요. 연평도 그 포격 조금 있었던 그 중대를 다 평양 견학시키고
엄청 그냥 아주 잘 야, 싸웠다고 했어요. 잘 싸웠다고? 그냥 잘 싸웠다고 정말. 야, 민간인 죽이고 군인 죽였는데. 북한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를 도발을 일으켜가지고 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럼 돌려야 돼. 배고픈 사람들의 생각을. 그럼 강원도 인근에서 살았잖아요. 북한의 강원도하고 대한민국 강원도 와서 보니까 어때요? 강원도 지옥이죠, 북한은. 네, 군인 많고. 우리 강원도는 이 힐링의 도시 전체가 휴양지 같은 강원도. 아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속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나가면서 벽, 아파트. 그게 제 인상 깊지 않았어요. 저 벼가 어떻게 밭에 계속 저렇게 지키지도 않는데 계속 서 있을 것이며. 네네. 그 사과의 나무에 사과는 누구도 지키는 사람 없는데 왜 저기 계속 있을 것이며. 처음에는 신기했죠, 처음에는. 네. 지키지도 않고 다 있고.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마당 다 포장해놓고 잔디밭 딱 만들어놓고 사는 게 너무 그림 같은 거예요. 근데 저기다 콩을 심어먹고 마늘을 심어먹고 어디 빠져가지고 잔디를 심고 그래. 너무 이렇게 그림 같은, 그러니까 상상 속의 그 동화 같은? 네, 한국 노래잖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북한 농장원은 이렇죠. 예를 들어서 황해도면 쌀포장이거든요. 그 옛날에 떡 만드는 사람이 떡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북한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쌀 농사 짓고 쌀을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쌀 농사 짓고 옥수수를 먹어요. 쌀이 비싸고 옥수수는 싸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농민들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래요. 네, 제가 이제 아직은 저기 농민들이랑 이렇게 뭐 많이 알진 못하는데 제가 조사받을 때 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보다 차를 더 좋은 거 타고 다닌대요. 그분이 딱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자식은 그 차 아까운 걸 몰라. 그렇게 좋은 차에 그 진흙 묻은 장화를 신고 막 올라간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 그렇게 잘 사나? 예. 어땠어요? 근데 사실 시골이잖아요. 죽어도 시골에서 살지 않겠다. 네, 그게 엄청 싫었죠. 신분사회니까.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 시골 어디가 살아도 그냥 나중에는 시골 가서 살고 싶다. 공부 다 마치고 그러면 북한에서 시골이라고 하게 되면 추방당하면 시골 가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도시에서 살다가 추방당하면 여기도 뭐 굳이 표현하자면 시골이잖아요. 여기 그치, 이제 속초도 이곳이, 시골이에요. 속초가. 근데 속초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 삶이. 그 도시 사람들이 그냥 일로 놀러 나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과의 이 격차가 크질 않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차만 있으면 이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면 한두 시간 내에 서울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대한민국이 1일권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아침도 제가 좀 일찍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종 갔다가 저기 어디야? 평창 들렸다가 평창 갔다가 고성으로 와서 고성 왔다가 이제 또 서울 가야 돼. 서울 가야 돼. 이게 하루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참 뭐 기적 같은 현상인 거지. 나는 축지법 북한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한국 오니까 이게 축지법 뭐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축지법 쓰게 되네요. 네. 저만큼 축지법을 김정은도 못 써요. 네. 도로가 있어야 그렇게 하지.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정은보다 내가 축지법 쓰는 거죠. 무기가 좋아야 돼. 우리 한국은 무기가 좋아. 도로, 차. 북한 도로는 진짜 열악해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한에 있었네? 네. 어땠어 그때 북한 주민들? 북한 반응이? 뭐 그냥 저 사람은 저기 북한 고향이 있고 통일에 대한 마음이 절절하고 뭐 그렇게 북한 사람들 알죠. 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 솔직한 심정.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아이돌이나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북한 사람들 안 좋아해요. 문화를, 예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게 기본적인 뭐 예술의 감각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문화의 전응아들이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그 카테고리가 달라요.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리랑 공연을 펼치는데 그 아리랑 10만 명이 그 김일성 얼굴을 이게 종이 딱딱 펼쳐가지고 만들어내는데 5명서 이게 춤추는 게 뭘 볼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황당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음악을 들어도 그 멜로디를 이해를 못하고 예전에 7080 트로트 그거는 완전 신금 물리잖아.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가수들이 오게 되면 그렇게 인기 끌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 최진이 그 제2에게 또 부르는 그런 데는 이제 자극이 탁탁 되는데 젊은 세대가 부르는
K-팝. 영어를 배웠어야 K-팝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그게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트로트는 우리가 들어도 신나잖아. 저는 지금도 트로트를 잘 들어요. 저도 트로트 좋아해요. 근데 트로트 발라드 이쪽에 듣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학교 다니는 동기들은 너는 이게 젊은 애가 이제 그 K-팝 이걸 잘 모르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적응할 시간이 네.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문화 적응.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그 판문점에서인가 만났을 때 김정은이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올 때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 좋겠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개성평양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내가 군복무해서 알지. 그거 북한에서 진짜 손꼽히는 도로거든요. 근데 그 도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이게 도로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가를. 김정일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도로는 그 나라 문명의 척도이다.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자가용을 끌고 전국을 휘저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앞으로 희망이 뭐라고 했던가? 지금 제가 공부하는데 또 장학금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요? 네. 정말 멋있지 않니 대한민국은? 네, 참 진짜. 내 공부하는데 장학금을 줘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도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장학금을 주는 정도. 나아가서는 더 발전해서는 그 장학재단을 하나 좀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민주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장학금을 좀 줘보고 싶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그래서 봉사라는 것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이 봉사라는 이 개념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이 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정말 빠르게 정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또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 친구의 앞길에 항상 더 많은 좋은 일이 있기를 항상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